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뇌혈관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잠깐 캄캄해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이미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낸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노화와 순환, 생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와 현장에서 본 것 중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대부분 이 작은 순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뇌혈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의 경우 혈관 탄력이 예전 같지 않아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빠르게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어지럼을 느끼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탓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단 5분만 다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황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순서와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어지럼이나 머리 무거움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겪어온 경험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 박영애 72세님은 어느 날 아침 세수하려고 욕실로 가다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아침만 되면 머리가 띵하고 숨이 차다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결과였죠. 영애님은 혼자 사시는 분이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아침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침대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공포가 일상이 되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아침이 두려운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영애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평소 아침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셨다고 합니다. 물도 안 마시고 바로 세수부터 하셨대요. 그리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정신을 차리려 하셨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게 뇌혈관에는 최악의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영애님께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을 침대 옆에 두고 마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천하기 시작한 뒤 3주 만에 어지럼이 줄었고 한 달 후엔 스스로 산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습관 하나 바뀐 것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도 다시 실감했습니다. 영애님은 지금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아침이 두렵던 분이 이제는 아침을 가장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뇌혈관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몸은 혈압과 심박이 낮게 유지됩니다. 밤새 휴식 모드로 있던 심장과 혈관이 천천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혈액이 다리로 쏠려 머리 쪽 혈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는 혈액 공급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이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기는 겁니다. 국내 뇌혈관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상 직후 혈압이 평균 25 이상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혈관벽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시겠죠? 특히 동맥 경화가 있거나 혈관이 좁아진 분들은 이 순간이 정말 위험합니다. 혈관이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진호 69세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움으로 벽을 잡고 이동하셨습니다. 진호님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된 후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다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벽을 잡아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진호님은 눈 뜨면 최소 2분은 천천히 팔다리를 풀고 옆으로 돌아 앉는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몸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혈압도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몸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고 계신가요? 혹시 알람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300ml 이상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과 땀을 통해서 계속 수분이 증발하는 거죠.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물을 안 마시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더 진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느다란 뇌혈관을 지나가려면 더 큰 압력이 필요하게 되죠. 이게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 기상 직후 따뜻한 물 200ml를 마신 사람은 혈액 점도가 약 15%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만 74세님은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 평소 겪던 두통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만님은 매일 아침 머리가 지끈거려서 진통제를 드셨는데 물 한 컵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영만님은 침대 옆에 보온병을 두고 눈 뜨자마자 바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실천이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찬물은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을 만들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새벽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아침 물 한 컵,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까요? 아침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습니다. 밤새 활동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죠.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체온이 가장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변 온도까지 차가우면 혈관 수축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세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혈관은 추울 때 수축해서 열 손실을 막으려 합니다.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뇌혈관에는 부담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려면 압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보고에 따르면 기온이 낮을수록 아침 순환계 사고율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정화순 67세님은 겨울철 욕실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어지럼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욕실로 이동하는 순간 온도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화수님 집은 오래된 빌라라 욕실이 특히 추웠다고 합니다. 이불 속은 따뜻한데 욕실은 영하 가까이 내려가니 몸이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화수님은 일어나기 전방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양말을 먼저 신어 체온을 확보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에도 작은 히터를 두어서 온도를 미리 올려놓으셨고요. 찬물 세수는 몸이 완전히 깬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 아침에 더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막 일어난 몸은 아직 순환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장 박동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혈관도 서서히 활동,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걸으면 혈압 변동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네 번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침 배변 시 혈압이 순간적으로 20 이상 오르기 쉽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화장실로 급하게 이동하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혈관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힘을 많이 주시는데 이때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김동현 71세님은 아침에 욕실로 급히 가다 어지럼으로 주저앉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빠르게 걷다 보니 몸이 따라가지 못한 거죠. 동현님은 평소 변비가 있어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급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셨는데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겁니다. 동현님은 이후 일어나고 2분 후 천천히 걸어 이동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급하게 힘주는 행동도 피하기 시작했고요. 변비 해결을 위해 저녁에 물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위험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서둘러 이동하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유를 두고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밤새 얕은 호흡이 반복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잠잘 때는 깨어 있을 때보다 호흡이 느리고 얕아집니다. 이게 다섯 번째 위험 요소인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밤새 산소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깊은 호흡을 3회 반복하면 산소 포화도가 즉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어지럼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수정 68세님은 아침에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만으로 두통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정님은 일어나기 전 천천히 3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죠. 이 과정에서 폐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들어가고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납니다. 과호흡처럼 빠른 호흡은 오히려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어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깊은 숨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 5가지 위험 요소가 우리 아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밤사이 탈수, 추운 환경, 급한 화장실 이동, 산소 부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뇌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진 상태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런 변화를 잘 견뎌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5분만 다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 위험 요소들을 다듬어 현실적 실천법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체내 점도를 낮추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하루의 순환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밤새 300ml 이상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흐름이 좋아집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자극하지 않아 훨씬 안전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조금씩 나눠 마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마시려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50ml씩 4번 나눠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을 마신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미리 머리맡에 컵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보온병에 담아두면 아침에 따뜻한 상태로 바로 마실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침대 옆 테이블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 물을 챙겨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체에 몰린 혈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팔다리를 가볍게 푸는 겁니다. 밤새 누워있으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쌓입니다. 심장보다 낮은 곳에 혈액이 고이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면 이 혈액이 급하게 이동하면서 어지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미리 준비됩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리면 됩니다. 손도 펴고 오므리기를 반복합니다.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하면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 천천히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니까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2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 스트레칭하고 계신가요? 안 하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꼭 해보세요. 자세가 바뀌는 순간 혈압 변동폭이 큰데 2단계를 거치면 안정된다는 게 세 번째 실천법의 핵심입니다. 옆으로 돌아 천천히 앉는 거죠. 누운 자세에서 바로 일어서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혈액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돌아 누우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를 먼저 침대 바깥으로 내립니다. 다리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상체를 일으키는 거죠. 이 과정을 천천히 거치면 혈압이 서서히 조절되면서 어지럼이 줄어듭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앉은 상태에서도 바로 서지 마시고 1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세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일어나면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어지럽거나 흔들린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서서히 올려주고 체온을 안정시키는 네 번째 방법은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걷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났다고 바로 욕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방 안을 여유 있게 걸으면서 몸을 완전히 깨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겁니다.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약 1분 정도 여유 있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걸어도 좋습니다.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걸으면 상체 순환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을 서서히 깨우면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유 시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5분만 일찍 일어나시면 충분합니다. 수분이 보충되면肝과 신장의 부담이 줄고 혈액 흐름이 더 안정되는데요. 5번째 방법은 식사 전 한 컵 더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찬물 한 컵을 마셨다면 식사 전에 한 컵 더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더 그렇습니다. 평소 속이 차다면 미지근한 온도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식사 직전에 급하게 마시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마시고 10분 정도 있으면 위에서 소화 준비가 됩니다. 그때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아침 2번째 물 한 컵 실천해 보실래요?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이 실천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흔히 괜찮다고 넘겼던 아침 습관이 사실은 뇌혈관에 가장 큰 압력을 주는 시간대였다는 점입니다. 벌떡 일어나기, 찬물 세수, 급하게 움직이기 같은 행동은 위험을 키웠고 반대로 따뜻한 물 한 컵과 천천히 몸을 깨우는 습관은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행동하면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이 반복되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한 경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쓰러지면 그 공포가 평생 남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불안하고 혼자 있는 게 두려워집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지키면 어지럼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순환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이 가벼워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한 바로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바로 아침 첫 5분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과 깊은 숨, 그리고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도 뇌혈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몇 년간 겪던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5분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세요. 보온병에 담아두면 더 좋습니다. 알람을 5분 일찍 맞춰두세요. 그리고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팔다리를 풀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 습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실 거예요.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혈관의 초기 신호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5분, 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혈관을 지키는 일은 바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 오늘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